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024년 10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은 노벨 문학상 수상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를 축하하는 의미로 이천 시립도서관에 가서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작품 세계와 그의 삶을 돌아보고 노벨 문학상에 관한 산책을 하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내가 방수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병에 내가 꽂은 양초 불꽃들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중에서 한 구절을 뽑았습니다. 한강 작가는 1993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잡지 샘터에서 기자로 근무하며 습작을 써보기 시작하여 그의 개간지인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시 서울의 겨울 외에 4편을 발표하여 시인으로 먼저 등단했습니다.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단편 소설 붉은 낯이 당선되며 소설가로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신춘문예로 등단할 당시 한강현이라는 필명을 사용했으나 차기작부터는 한강이라는 본명을 사용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전임교수로 12년간을 재직하다 창작에 전념하기 위해 현재는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중적인 재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의 몸을 테마로 삼은 불편하고 파격적인 소설을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작으로는 내 여자의 열매와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몽고 반점은 채식주의자라는 연작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내용을 하고 있는 채식주의자. 그 연작은 영화로 제작되어 2010년 2월에 개봉했습니다. 한국 소설문학상을 수상한 중편소설 아기부처 역시 영화화되었습니다. 감독은 채식주의자와 같은 이무성. 다만 제목은 흉터로 수정했습니다. 아재, 바라아재 등을 집필한 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부녀가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는 최초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교보생명산하 대산문화재단의 번역 지원을 통해 채식주의자가 영국 문학시장에 출판되고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아 2016년 5월 17일 오르한 파묵, 이엔 렌커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을 제치고 아시아 최초로 영국의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23-4년 10월 10일 노벨상을 수상함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도 최초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2014년작 소년이 운다와 2021년작 작별하지 않는다를 제시하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서정적 산문을 이유로 한강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상하는 당시 작가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강은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붉은 닷으로 당선되는 것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제25회 한국소설문학상 아기 부처로 타게 됩니다. 2000년에는 문학 부문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고 2005년에는 몽고 반점으로 제29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합니다. 2010년 바람이 분다 가라로 제13회 독립문학상을 수상하고 2014년에는 소년이 온다로 만해문학상을 수상합니다. 2015년에는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의 작품으로 황순원 문학상을 받으며 2016년에는 채식주의자로 맨 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습니다. 2017년에는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는 작별이라는 작품으로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2019년에는 언론문화부분 인촌상을 수상하고 2022년에는 용화문화대상을 수상합니다. 2023년 작별하지 않는다로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은 드디어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에 이릅니다. 한강은 런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부커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후 깊이 잠든 한국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상 소감을 두고 일부 제도권 언론은 논란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을 강대국의 대리전으로 평가하는 기고문의 일부 내용과 이 글을 청와대가 SNS로 소개했다는 점에 대하여 보수 진영과 언론에서 거듭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방인 미국에 앞서 남침한 북한을 먼저 비판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이 기고문에 동조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화와 평화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한강 작가의 주장과 청와대 입장이 다르지 않아 기고문을 소개한 것이며 청와대가 6.25 전쟁이 대리전이라는 부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해명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의 질의에 표현과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본 기고문의 주제와 동떨어진 글의 일부분만을 문제 삼아 정치 논란과 역사관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과 반론이 계속 제기되고도 했습니다. 조영기 교수는 6.25가 강대국의 대리전이라는 주장은 종북의 뿌리이며 수정주의 역사관이 북한과 결탁하여 한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종북이 정상으로 정착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뉴데일리는 다수의 네티즌은 이와 같은 주장은 북한에게 전적으로 있는 전쟁 책임을 억지로 양분하는 양비론에 지나지 않는다며 작가 한강의 6.25 전쟁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어제까지 같이 지내던 공동체의 반쪽이 내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폭탄을 날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사실을 두고 그저 남 탓을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며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번갈아 찾아다니며 내게 대포와 탱크를 주면 한 달 안에 한반도를 공산주의의 승리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호언장담을 했고 긴가민가 하던 소련도 중국도 이 정도의 결기와 의지로 달려드는 김일성을 고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주판하를 튕긴 것이 전쟁의 출발이다 시발이라고 강조한 글을 인용하며 이 네티즌은 6.25 전쟁을 대리전으로 부른다면 그에 해당하는 나라는 실제로 몸을 숨긴 소련뿐이라고 주장한 뒤 6.25 전쟁에서 희생된 한국의 군인과 양민이 정녕 한국과 미국에게 반쪽 책임이 있는 전쟁에서 희생된 것인지를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일보도 한반도 위기 상황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6.25 전쟁을 강대국 간의 대리전으로 표현하고 6.25 전쟁 당시 노근리 학살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의 전쟁 책임을 묻는 듯한 논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작가 한강이 6.25 전쟁을 이웃 강대국의 대리전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네티즌은 6.25 전쟁을 촉발한 것은 명백히 한국을 침략한 북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의 글에 공감하지만 한국의 우방인 미국에 앞서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 체제를 먼저 비판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도 한반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북한 정권의 핵 도발은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이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논지를 전개한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땅에서 죽어간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젊은 넋을 기리는 작품 한 편 쓰지 않고 말하는 평화는 위선일 뿐이라고 지적하는 지적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작가 한강은 기고문에서 6.25 전쟁은 강대국의 대리전이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 글을 페북에 올린 건 이런 황당한 역사 인식이 청와대의 생각과 같다는 자백인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이 김일성은 원치 않은 전쟁을 구 소련이 시켜서 했다는 말인가라며 김일성의 남침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한국전쟁에 대해 이런 왜곡된 역사 인식을 보인 글을 버젓이 페북에 올린 청와대 책임자는 누구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작품뿐만 아닌 작가 한강 본인도 포함되어 있었고 작품들의 사상 검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한강의 소년이 운다 등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다룬 도서들이 다수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 다른 분야 심사 과정에서 해당 도서의 사상적 편향성 등을 문제 삼는 등 정부가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고 문화계를 통제하기 위해 사상 검증을 해온 흔적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작가 한강은 아주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저는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었겠지만 저보다는 출발선상에 서 있는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에게 훨씬 피해가 컸었겠지요.
그런 일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맨 불커상 수상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명의로 축전을 보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국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 명의로 축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가 한강은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 트라우마센터 주최로 열린 치유의 인문학 강좌에서 최근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연희문작 창작촌 옆에 집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곳에서 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소설을 쓸 때 가끔 자기 검열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고 뒤늦게 자신에게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저는 검열 없이 작품을 쓴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합니다. 라며 쓴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작가 한강은 요즘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마음이 매우 아프지 않았냐며 198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평화적 염원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 서울에 봄이 왔지만 군부가 집권을 했다며 이번이 기회가 되어 제대로 자리 잡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쓴다는 것을 주제로 5.18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강독한 작가 한강은 5.18과 5.18을 다룬 자신의 소설 그리고 자신의 정신적 체험을 독자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5.18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뼈 아프다며 저는 저의 고통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고 쓰면서도 쓰고 나서도 악몽을 꾸고 고통스러웠다며 읽으면서도 고통스럽다는 분들도 있었다며 그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인간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작가 한강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다는 점을 첫머리에 밝혔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항쟁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한 것입니다. 작가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작가 한강은 소년이 온다 등을 써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작가 한강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주도로 작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작가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알리면서 한강 작가와 함께 기생충으로 오스카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 세계적인 화제가 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모두 보수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실을 언급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4년 세종도서 사업에서는 마지막 3차 심사에서 도서의 사상적 편향성에 대해 검토했고 그 결과 탈락했다는 사실도 다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술한 대로 불의의 딸 폭으로 유명한 작가 한승원입니다. 작가 한강이 2005년에 탄 이상문학상을 아버지 한승원은 1988년에 탔으니 2대 연속 수상이라는 진기록이 나온 셈입니다.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작가 한강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1901년 노벨문학상이 수여되기 시작한 이래 100여 년 동안
동양인으로선 4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맨 첫 수상자는 1913년 인도의 시성 타고르입니다. 시집 기탄잘리로 유명하고 1920년대 동아일보에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빛나는 등불이라고 칭송하는 글을 기고하여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시인입니다. 두 번째 수상자는 1968년 일본의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입니다. 소설 설국으로 유명한 이 작가는 극우 바로 미시마 유키오 사건 때 할복 자살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일본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로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소설로는 개인적인 체험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다녀갔습니다. 네 번째 수상자는 중국의 까오싱지엔입니다. 2000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을 수상한 해 같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지금은 프랑스에 망명하고 있습니다. 소설 한 사람의 성경 등과 많은 희곡 작품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부커상의 수상작이 되면서 이때부터 작가 한강은 국제문단이 주목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문학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오늘 함께할 수 있어서 그 또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